어젯밤에는 KBS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보도를 했는데 그 주포인 공범 이모 씨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그 2021년 하반기에 아마도 이제 주변에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와이프가 나 때문에 떼돈을 벌었어요. 김건희가. 떼돈을 벌었다는데 어쨌든 간에 김건희가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통해 수익을 번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그렇죠. 주포 중에 한 명이 주변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주종 관계는 있겠지만 공범 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사실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거의 다 나왔어요. 네, 그냥 김건희 부르면 되는 거예요. 네. 더할 것도 없다. 그리고 네. 20매덕 먹었다 하는 것도 벌써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껌값이에요. 삼부 토건에 비하면 이거는 게이트예요. 게이트. 삼부토건은 게이트다. 네, 그게 네. 김건희 특검의 첫 스타트가 삼부 토건 압수수색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뭐 한 달 전부터 얘기해 왔어요. 김건희 그 특검 16개 혐의 사실 중에 가장 큰 거는 삼부 토건이다. 마약 사건이 일부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별도로 해야 돼. 너무 커 이거는. 세 개 특검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클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혹시 대박이 된다면, 네. 뭐 그 정도. 그런데 이 삼부 토건 주가 조작과 마약 이 게이트는 동전의 양변처럼 저는 봅니다. 그 주범이 올라가면 만나요. 시점도 비슷해. 네. 그래요? 2022년 3월 9일 날 윤석열이가 당선됐죠. 네. 5월 10일 날 취임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벌어진 거는 건진법사 통일교 뭐 이런 거에 좀 나왔죠. 이제 그때는 그러고 이제 7월 8월 9월은 또 뭐 이재명이 쫓아내고 뭐 그 전쟁했고 저도 그 이재명 이준석이 참 그지만 해가 이제 바뀌어서 이제 23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 노릇을 뭐 한 7, 8개월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좀 보이거든. 그때부터 해먹어요. 여기는 해먹으려고 잡았으니까. 예, 이 마피아예요, 마피아. 그러면 동원하는 거는 누구냐? 지가 할 줄 아는 게 검찰. 그러니까 조사하고 막 잡아들이고 하는. 요거는 잘 알거든. 그러니까 검찰을 완전히 지어야 되고 또 지 똘마니들이니까.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 누구 보냈죠? 지 검찰 출신을 보냈다. 이곡현. 네. 금융시장 주가 조작 이런 거는 금융감독원이니까 이것도 또 보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나올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올 거예요. 예. 마약 수사 이런 거 기본적으로 경찰이 하잖아요. 세관이 마약을 통제하잖아요. 이걸 다 쥐어야 되거든. 여기서 모든 게 다 터지는 거예요.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 금감원, 검찰, 마약, 경찰, 세관,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이게 2023년 1월 달부터 쫙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24년도에 오면서는 이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거든. 쟤한테도 다 벌써 그때 저는 많이 들었어. 마약은 별로 못 들었는데 이거는 많이 들었죠. 삼부토건 관련된 왜냐 얘기들은 금융감독원 조사국이 굉장히 요원들이 우수합니다. 그 직원들이 그리고 자동 뭐 알람 기능도 있다며요. 컴퓨터가 기계적으로. 다 잡아서 컴퓨터가 이게 잡아라 이렇게 딱 나와. 이상 거래가 딱 잡히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네. 그 그래프 다시 한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네. 완전히 히말라야 K2봉처럼 쫙 올라가다가 쫙 빠지잖아요. 네, 이게 갑자기 2년이거든. 주가가 5배가 뜨는데 네. 그럼 당연히 그런데 안 수가 없지. 그 여기에 등장 인물들을 이제 보입시다. 2023년 이제 1월 달부터 준비를 해요. 예, 지금 그저께 지금 압수수색 중이지만 삼부 토건이죠. 네. 조남욱 회장이죠. 과거 지금은 아니고. 예. 진짜배기 이제 거기가 핵심이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먹는다. 이제 작전이다. 해서 그때 1월 달, 2월 달에 뭐 이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DYD 이런 게 나와요. 이제 주주가 바뀝니다. 하여간 그런 준비를 하는 거지. 하고 5월 달부터 시작하죠. 요때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씨. 그 사람이 단톡방에 뭐라고 띄우죠? 삼부 체크해라. 예. 그러고 이틀 있다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부인이 한국 와가지고 김건희를 만나요. 거짓말 왜 갑자기 와? 쓸데없이. 그러고 3일 있다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삼부토건 임원을 데리고 또 우크라이나 가서 포럼 참석하고 이제 그때부터 치솟기 시작하죠 주가가. 예.
1,000원 하던 게 이제 5,000원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7월 달에 윤석열, 김건희가 폴란드 가고 또 굳이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 가서 날아가고 사진 찍고 네. 치솟죠. 이제 거래량이 10배, 20배 이제 5,500, 1,000이 5,500 갔어요. 예. 이제 정점을 찍었죠. 이제 쭉 빠지면서 차익을 현금화 먹는 이제 거죠, 하겠죠. 지금. 예. 쭉쭉쭉쭉. 그때 건강원은 다 알았어요. 건강원 컴퓨터가 알았어요. 직원이 안게 아니고 가만히 컴퓨터가 있어도, 알아버려. 예. 컴퓨터가. 네. 그러면 건강원 조사국은 그 요원들이 난리가 나요. 또 거기에는 뭐 회계사들이 거의 몇백 명이거든. 그렇구나. 저도 예. 뭐 아는 후배들 워낙 많고 저도 옛날에 건강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많이 알지. 그 친구들 이거 잡아야지 했는데 압력이 들어오지. 누가? 금감원 원장이 윤석열이 똘마니 검사야. 이복현이. 그거 하지 마. 하면 이 요원들이 예, 잘 알겠습니다. 안 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은 스톱하지. 다 증거를 남겨요. 예, 예. 지금 특검에서 이제 그분들 부르면은 네, 뭐 물론 이제 실제 관계는 수사로 이제 따져봐야겠지만 따지겠지만 네. 예, 이제 그렇게 하다가 24년은 비상점으로 이제 네. 지났고 이제 다 터져 나오니까 올 4월 달에 지금 뭐 2, 3개월 전이에요. 이복현이가 그때 와서 이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이 맞고요. 또 헛소리 때리고 그리고 이제 이걸 발표를 해. 예? 2년 지나가지고 와 제가 이렇게 조사를 열심히 했는데요. 와 이런 게 있었고 100억 원을 시세 차익을 실현을 했다. 100억? 피해 금액이 지금 발표된 내용이 3천억 가까이 됩니다. 95%가 개미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올 9일에 발표한 4월달 그 직전에 300원까지 떨어졌어요. 건강만하고 거래소가 거래 정지를 당연히 때렸고 그랬겠죠. 이 3부는 기업회생 파산으로 들어갔고 이제 상장 폐지 상폐가 이제 당연히 돼야죠. 눈앞이겠죠, 당연히. 예, 예. 지금 이제 거래소하고 금융위가 심사 중인데 이거 지금 뭐 실질적 상패죠. 상패되니까 발표한 거예요. 예? 그리고 도망갔어. 나 잘했잖아. 자, 야. 여기까지만 해도 네. 자 오늘 제가 더 충격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지.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금융감독원 위에 이거를 감독하는 게 금융위원회예요. 네. 금융위원회는 행정고시 출신들이에요. 진짜배기 공무원들이야. 그렇죠. 여기서 정권선물위원회가 진짜배기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거를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거든요. 할 때는 대검으로 보냅니다. 이런 이제 사건은 남부지검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하라고 보낸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 검찰 대검 수뇌부에서 이건 남부지검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라. 이 사건 전체의 실체를 쫙 해가지고 대검찰청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는 우리는 대검찰청에 보냈어. 라고 언론에 보도했어. 그러면 대검찰청 대빵이 누구죠? 엊그저께 집에 간. 네. 신무정이잖아. 그 이놈이 야 열심히 다 파. 했겠어요? 안 했지. 남부지검으로 내려보냈지. 남부지검이 열심히 조사를 했으면 지금 특검이 할 일이 없지. 그러니까. 남부지검이 정권 전문이잖아요. 그렇죠. 남부지검이 이거 전문은 건감원이잖아. 건감원으로 보냈어. 그게 올해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다 공범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검찰이 개혁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2021년부터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그 작년에 들어가지고 봐주는 결과가 나왔고 그 참혹한 결과가 결국 특검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고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도 이미 23년에 차익 실현이 다 끝난 상황인데 그런 여러 가지 이상거래 징후에도 불구하고 4년 5년을 보내고 이제 특검에서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죄책이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에게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실제 이번에 새롭게 검찰 인선을 통해서 요직에 가신 분들 입에서도 나오는데 임은정 신임 동부지검장이 오늘 그 출근길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검찰이 그동안 해온 봐주기 수사와 거짓말에 대해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에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검찰 안에서도. 이미 뭐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왜 자기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문정 신임 지검장을 뭐 보수 쪽에서는 정치 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것 때문에도 오늘 투닥거리면서도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집단 성명하고 항명하고 그랬던 전부 다 정치 검사지. 전부 다 정치 할아버지 검사지 거기는. 네. 아 그리고 뭐 수사를 해가지고 성과가 없었다 그러는데 수사를 뭐 할 수 있게 해줬어야지 뭐 수사를 하고 그 성과를 내든가 말든가 지금 특수통이나한테 가가지고 얘기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문정 검사 같은 사람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나라 검찰의 그 기득권이라는 게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건드려도 검찰은 못 건드려왔던 거잖아요. 그 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얘기 나왔던 건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누구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 신임지검장도 그렇고 봉욱 그 민정수석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들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 개혁은 이제 막을 수 없는 대세다라고 사무다. 하는 거예요. 네. 참 저기 검찰도 지금 알고 검찰 있을 개혁 거예요. 그 뭐 검찰 인사로 넘어가기 전에 네. 지금 삼부토건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어제 김건희 특검팀에서 그 브리핑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김건희 저 여자는 깜빵 가면 징역 몇 년 받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궁금할 수 그러니까 있죠. 삼부토건이 네. 이명철 변호사님 그게 엄청나다는데 도이치모터스도 참 우리가 보면 엄청난데 그거는 끈값이면 이건 뭐 징역 얼마나 받나? 만약에 관여가 돼 있다고 한다면 입증이 된다면. 네. 지금 심우정이도 지금 여기 등장인물이 보세요. 이제 우리의 추정 합리적 추론 네. 그 3부 오너가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가 있고 국가 권력을 동원하는 거는 윤석열이겠죠. 그다음에 지금 대검 심우정이가 여기 또 나오잖아요. 마약에도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남부지검도 있죠. 금융감독은 이복현이 있죠. 그다음에 조연으로 이거는 라인이야. 예. 조연급으로 등장한 게 원희룡이 있죠. 그다음에 원희룡이가 그 우크라이나 가기 전에 한 며칠 전에 추경호가 등장합니다. 추경호 아시죠? 이번에 추경호가 또 그 비상겸 그 국회 표결도 방해하고 막 했던 당사자잖아. 윤석열이한테 전화 받은. 이 2023년 이때는 추경호가 기재부 장관이었어요. 추경호가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전후 복구 이거 차관을 공략하겠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에 또 사인했다. 이게 보도가 났어요. 추경호도 참고인 조사 받아야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등장 인물이 어마무시하네. 말씀만 그러니까 이 들어봤을 때는. 삼부토금이 게이트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조사만 하더라도 그런 개선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규명이 되는 것이고 이 내용을 네. 지금 특검팀이 20일 준비 기간 동안 다 연구 검토를 파악을 하고 한 결과다. 이게 대박이다 해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네. 예. 그리고 형량은 어제 그 특검보 브리핑이 이제 이 사건은 사기적 부정거래 네.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다. 제가 그 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단순한 자본시장법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고 이거는 사기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 정확 사기적 부정거래. 이게 이제 형량이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 50억 이상을 먹었으면은 징역 5년 이상의 무기징역까지 때리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50억 이상의 수천억이에요. 경우에. 수천억.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검색해 보니까 미국에서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의 주가 조작 사건에 150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150년. 그런데 이 이제 그 또 언론에 많은 국민들이 제가 또 그 궁금해하시는 게 포괄적 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엊그저께 나왔어요. 포괄영장. 네. 포괄영장.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조인들도 모릅니다. 포괄영장이 뭔지. 다 처음 들어봤대. 내보고 물어봐. 포괄영장을 법원이 발부를 안 하지 당연히. 그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게 아주 세부적으로 써야지. 그러니까 뭐 기간도 특정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그런 거잖아요. 이건 이제 보면은. 계좌 추적인데 네. 이 등장 인물이 많잖아요. 그리고 워낙에 돈 세탁을 많이 하니까 이거는 그거를 일일이 이름 적고 다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연결 다 해달라. 예를 들면 원래 포괄영장은 네. 컴퓨터가 추적하는 거거든. 그냥 끝없이. 네. 그게 포괄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는 상대방 이게 되는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주가 조작범, 그것도 큰 사건, 마약 사건, 마약 조직. 이제 이런 거 잡을 때에
이놈들은 너무너무나 무기가 많은데 수사기관은 무기가 적어. 그러니까 무기 대등 원칙상 네. 포괄영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포괄영장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컴퓨터가 막 조작하고 있어. 상당한 이름이 나왔을 겁니다. 이미 특검팀한테. 네. 제가 압수수색 하는 거 보면 거의 나왔구나. 압수수색이 엄청나거든. 그러니까요. 이제 이 주요 고위 공무원 얘들 사무실 자동차 탈탈 털어야 돼. 예, 그러면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면 이 지금 고위공무원들, 장관급 이 사람들은 공동 정범입니다. 이 방조범 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미국 같으면 이건 똑같이 사형시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거를 막으라고 장관도 주고 검감원장도 주고 검찰총장도 앉혀놨는데 이것들이 그냥 가담해가지고. 그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나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놈을 사형시키고 무기로 때리면 여기도 반드시 사형 무기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그렇게 때려버려. 뭐 500년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김건희 특검이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 네, 이제 시작이다. 네. 그런데 네. 언제 끝나냐. 네. 사건이 16개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충분한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7월 달 지나기 전에 아마 거의 전모가 드러나고 김건희 소환 구속까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달 안에 전모가 되고 주요 범죄를 모아가지고 영장 청구까지 이르러서 김건희가 구속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궁금한 거고. 게 네. 있는데요. 지금 거의 모녀 사기단에 그 검사 한 명이 붙은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최은순 씨 집안 전체가 사실은 그렇죠. 이익의 그렇죠. 일종의 공동체가 되어버린 건데 그 조남욱 회장 얘기도 하셨지만 원래 삼부 토건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또 있다 그러잖아요. 김건희 윤석열 소개시켜준 사람이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뭐 그 전으로 올라가면 뭐 줄리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도이치가 거기에 또 들어가고 지금 이제 뭐 이러면 마약 얘기까지 나오고 또 그 사이에 최은수는 또 공동 개발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도대체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얘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조남욱 회장과의 제가 관계만이라도. 오늘 다 말씀드릴 수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큰 거. 지금 삼부토건 게이트예요. 네. 마약 게이트예요. 네. 그거는 만난다. 어디서, 일단 그 정도 나머지 정도만, 뭐 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목 이런 거는 그냥 찌끄러기들이야. 그거는 이제 금액도 별로 크지도 않고 그거는 이등은. 그냥 시다발이. 네. 일본 말서 그거는 완전 히 쪼무레기들.